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냉전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철저히 망가졌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러시아는 아주 거지꼴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 보리스 옐친으로부터 껍데기만 남은 쇠락한 러시아를 물려받았습니다. 보리스 옐친만큼 러시아 역사상 어리석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가 1992년 미 의회에서 한 연설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 지도자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미 의회에서 한 말 가운데 지금도 러시아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은 모제 흐라니 아메리쿠, God bless America였습니다. 그의 미 의회 연설은 미국을 칭송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옐친은 위대한 자유의 땅 의회에서 러시아 천년 역사상 대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신분으로 연설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옳은 말도 했습니다. 인류의 공포를 심어준 사회적 투쟁과 적개심, 유례없는 만행을 도처에 퍼뜨린 공산주의의 우상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고 그것이 러시아에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미 의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 즉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겠다면서 두 나라의 민주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요청하면서 상당히 비굴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인프라와 건물을 사유화한 외국인들은 재산권도 부여받을 것이라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러시아 시장에 민간 부문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기 전에 서두르란 말도 했습니다. 옐친은 러시아를 발기발기 뜯어먹으려는 집단 사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와 시장 개방이란 명분으로 열지 않아도 될 문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소련의 방위산업까지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미국인들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연간 1300대 전차를 생산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키로프 전차 공장을 폐쇄하면서 서방에 합작을 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소비에트 시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동했던 방산업체를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어도 필요한 방산 공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서방의 환심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이었으며 서방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대국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앤다면서 핵탄두를 생산하는 아르자마스 16, 젤야빈스키 70, 스베르들롭스크 45 공장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SS-18 핵미사일 폐기도 지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유사한 요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군축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얼씨구나지만 당시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는 옐친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을 러시아 대통령이 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옐친은 너무나도 순진했는지 러시아가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인들은 옐친의 치세가 더 길었으면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옐친은 미국인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부시에게 우리는 여전히 적이냐 아니냐를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적에서 아군으로 변하고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는 러시아 미국 관계가 과도기니 지켜보자는 말로 넘겼습니다. 아마 부시로서는 무슨 저런 순진한 바보가 다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국가를 무장 해제한 대통령이 라이벌 국가 대통령에게 이젠 친구가 되시니 잘 지내자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미국 앞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늘 경박했던 최악의 대통령으로 보리스 옐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